지금 6강에 뭐야? 6강? 우리 지금 6강을 나갔었지. 1, 2번 나갔었고 이제 1, 2번 나갔지? 필기돼 있는 건 봐보자. 나갔었다. 3, 4번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3번 봐보자. 자, the reliance on a computer as a model for the operations of the human mind.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길 때는 우리 맨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주어로 정해주면 되겠지, 그치? 의존인데 어디에서의 의존이냐면 컴퓨터에서의 의존이야. 근데 뭐로써? 컴퓨터를 뭐로써 의존하는 거야? 그 어떤 모델로써. 근데 뭐를 위한 모델이냐면은 그 인간의 마음을 작동시켜 주기 위한 인간의 마음의 작동을 위한 모델로서 컴퓨터에 의존하는 거야.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을 이제 대표하고자 컴퓨터에 의존하는 거야. 그것이 may well. 자, may well은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조동사야. 자,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은 prove to be. prove는 밝혀지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밝혀질 가능성이 커? as limited as an earlier fascination with behaviorism. 하면은 그 행동주의가 있는 초기의 그 열광으로서 아니면 열광만큼이나 제한이 되어지는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초기의 행동주의에 대한 그 열광도 나중에는 좀 처음엔 열광했지만 나중엔 좀 한계점에 많이 부딪혔나 보네.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 이제 제한이 되어질 가능성이 제한되어졌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더 큰 거야. 알겠지?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심리학자들이 have already begun to recognize.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뭐를 인지하기 시작했냐면은 the flaws, 결함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한 거야. 뭐에 대한 결함? of the mind as computer metaphor. 자, 메타포는 자주 나왔었는데 은유, 비유법이란 뜻이야. 마음. 컴퓨터로 마음을 이제 은유하는 것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야. 약간 느낌이 왔네. 컴퓨터, 우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하기 위해서 컴퓨터 쓰는 거? 뭔가 좀 한계점이 있네. 별로네. 이런 글이야. 자, 주제가 나와. 누군가는 이제 have turns to, turn to라고 하면은 뭐뭐에 의지하다는 뜻도 있고 뭐뭐로 눈을 돌리다는 뜻이 있어. 자, 뭐에 의지를 하냐면은 cultural anthropology, 문화 인류학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에 의지하고 있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서? of understanding the factor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하면은 그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근데 무슨 사실이냐면은 outside, 바깥쪽에 있는 사실이야. 어떤 특정한 개인의 뇌 바깥쪽에,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뇌 바깥쪽에 있는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문화 인류학에 누군가는 의존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컴퓨터가 한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문화 인류학에 의존해야지?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대시 누구를 수식해주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That helped individual make sense out of the world 하면은 자, 개인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make sense는 이치에 맞다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그 개인이 세상에 대해서 이치에 맞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뇌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복수 동사로 나왔잖아.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도 복수겠지. 한번 찾아볼까? 해석상으로도 바로 앞에 있는 뇌를 꾸며주진 못하고 앞에 있는 복수명사 찾아보자. 그치, factors야. 그래서 이 지금 대절이 factors라는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해보자. 주제니까. 자, 누군가는 문화인류학에 의존을 할 거야. 어떤 방식으로서? 어떤 요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그 어떤 요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냐면은 그 인간이, 개인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특정한 개인의 뇌 바깥쪽에 있는 요인. 그러니까 그 요인이 뇌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다. 쉽게 말해서 외부적인 요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문화인류학을 의존한다 라는 거야.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대시 팩터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주관되어서 수일치를 복수로 맞춰준 거야. 그리고 여기서 help는 또 어떤 동사야? 준사역 동사지. 준사역 동사는 보어 자리에 동사형 help니까 쓸 수 있지. 또 뭐도 되지? 이거 동사형 말고도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어. help 뒤에는 동사형, 투부정사 둘 다 되니까 to make sense도 가능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누구는 문화인류학에 의존한다는 내용 나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제롬 브루너 같은 사람들. 근데 얘가 누구지? One of the founders of cognitive psychology. 인지심리학의 창시자래. 설립자. 인지심리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야. 파운더. 자, 콤마. 드디어 동사가 나왔어. 다른 사람들, 이 브루너 같은 사람들, 브루너와 같은 그런 다른 사람들은 대절을 발견하는데, 접속사 대절을 The computer analogy, 자, 컴퓨터 비유가 carries with it 하면은 carry나 take 뒤에 항상 이제 이렇게 with 명사라는 전면구가 따라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을 그냥 무시하면 돼. 알겠지? carry는 사명식이니까 무조건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사 목적어가 an unfortunate shift가 나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컴퓨터 비유가 뭘 갖고 오냐면은 불운한 변화, 시프트가 이제 변형시키는 거잖아, 그치? 불운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근데 뭐로부터 뭐에 이르기까지? 지금 뒤에 부분을 보니까 from A to B로 나왔어, 그치? from A to B로.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의 불운한 변화로 이끌었냐면은 그 의미의 construction, 구조. 의미의 구조에서 처리로. 근데 무슨 처리? 정보 처리. 의미의 구조에서 정보 처리로의 불운한 변화를 이끌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의미의 구조에서 정보의 변화로 이끌어진 게 그냥 별로라는 소리구나. 즉 또 쉽게 말하면 그걸 누가 바꿨어? 컴퓨터 비유가 그렇게 바꿔놨다는 거야. 컴퓨터로 비유하는 거 계속 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브루너의 생각, 리플렉션. 자, 브루너의 성찰. 자, 뭐에 대한 성찰이냐면은 그 기계 모델의 한계에 대한 브루너의 성찰이야. 자, 컴퓨터는 기계잖아. 그러니까 기계를 모델링해야 하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브루너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끌었어. 성찰이 복수로 나와서 리드가 복수 동사로 나왔네. 그 브루너가 back to a humanistic emphasis on narrative and storytelling. 자,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거야. 되돌아가는 결과를 이끌었다는 거지. 자, 어디로 되돌아가게 했냐면은 인본주의적인 강조. 이제 기계 비유하니까 약간 현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시 인본주의적인 강조, 인본주의의 강조를 하자. 다시 돌아가자. 이런 결과를 이끌었다는 거야. 근데 어디에다가 이런 인본주의적인 강조를 둬야 되냐면은 내러티브는 스토리랑 똑같은 뜻이야. 자, 서사, 이야기, 그리고 스토리텔링에다가 인본주의적인 강조를 두자는 거야. 다시 뭐로써? As essential ingredients in understanding human cognition. 자, 근데 필수적인 어떤 재료로서, 알겠지? 필수적인 재료로서 이런 이야기 서사 같은 것에다가 인본주의적인 강조를 두자. 기계 같은 거에 의존하지 말고 뭐 하는 데 있어서 in understanding human cognition,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in ing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이게 즉 뭐야? 이게 뭐냐면 a fascinating intellect journey 하면은 그 매력적인 지적인 여정, 그런 거를 이해하는데. 근데 어떤 매력적인 지적인 여정이냐면은 that reveals 드러내는 거야. Both the power and the limits of computer as guides to the way we think 하면은 자, 드러내는데 뭘 드러내? 둘 다를 드러내는 거야. both A and B. 자, 권력과 힘과 그 다음에 한계. 그 컴퓨터가 가진 힘과 그 다음에
한계, 둘 다를 드러내는 아주 매력적인 지적인 여정이라는 거야. 근데 뭐로써? As guide to the way we think.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안내자로서 컴퓨터가 가진 그런 힘과 한계, 둘 다를 드러내는, 폭로하는 아주 매력적인 지적인 여정이다 라는 거야. 뭐가?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본질로 이야기 서사와 그 스토리텔링의 인본주의적인 강조를 다시 두는 결과를 이끌었다는 것이.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콤마 뒤에 나오는 표현, 삽입구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journey라는 선행사를 대절이 꾸며주고 있는데 대절 뒤에는 지금 리빌이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치? 그래가지고 앞에 주어가 없어서 주관대로 나온 거고 지금 리빌스는 선행사인 journey에 맞췄기 때문에 단수 동사로 나온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the way를 못 간대 we think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못 간대는 대시나 아니면 위치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여기 내용 이해됐어?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 컴퓨터로 비유를 하는 거 별로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으로 누구는 문화인류학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제롬 브루너 같은 사람들은 컴퓨터 계속 이제 컴퓨터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브루너는 컴퓨터의 이제 비유법에 의존하지 말고 인본주의적인 강조를 좀 우리가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즉 그게 무슨 여정이냐면 굉장히 매력적인 지적인 여정이라는 거야. 컴퓨터의 힘과 한계 둘 다를 폭로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가이드로서.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는 몇 번일까? 3번. 3번은 근데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인간의 마음을 디스커싱 논의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 글은 컴퓨터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니라 컴퓨터 비유를 까는 글이잖아, 그치? 그래서 대안책으로 우리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골라볼까? 쌤이 말한 거 그대로 선지에 옮겨진 답이 있어, 선지. 4번이야. 그치? 자, 4번 보면은 그 컴퓨터 모델을 비운도 넘어서 인간의 인지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으로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혹시 질문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 넘어가서 그 주제 서분결 정리해보자. 자, 인간 정신을 컴퓨터에 비유하는 관점을 한계가 있으며 의미 구성과 이야기 중심 접근이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컴퓨터에 비유하는 관점보다도 의미 구성, 이야기 중심 접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글이야.
서론을 보면은 인간 정신을 컴퓨터 모델로 설명하는 접근은 과거 행동주의처럼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아, 옛날에 그러면 행동주의도 많은 비판을 받았겠구나. 한계가 있어서. 자, 컴퓨터 은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인간 사고를 의미 구성하지 않고 정보 처리로 축소해버리는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뭐 도움이 뭐 아예 안 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한계점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대안적 접근으로 일부 학자들은 문화적, 사회적 요인, 즉 문화 인력을 강조하고 있고 제롬 브루너 같은 다른 사람들은 서사,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인간 인지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컴퓨터 모델은 유용하기는 해. 그러니까 여기서 컴퓨터 모델이 유용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유용하긴 하지만 불완전한 설명 틀을 갖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고 인간 인지 이해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얘 말고 의미 구성과 인간적 요소 즉 이야기 같은 걸로 이제 이해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글이야. 알겠지? 여기 질문 없어? 응.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해볼게. 자, 이런 문제 푸는 거는 우리 어순배열 수행평가 끝나면 해보자. 그게 지금 더 시급하니까. 자, 그 시험 잠깐만 그 다음 주에 보는 거야? 그러면은 다음 주 말인가 그러면? 금요일쯤인가? 아니다. 4월 1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다다음 주에 보는구나. 다행이다. 시간이 조금 있다, 그치? 자, 여기 4번 봐볼게. In the escape that. 자, escape라고 하면은 탈출이잖아, 그치? 자, 탈출에 있어서. 근데 어디서 탈출하는 거냐면, 뭐의 탈출이냐면은 the leading literature provide through vicarious identification and comparison with other lives, place and time. 여기까지가 전명구절이었어. 인디 이스케이프를 수식해주는. 자, 그래서 뭐의 탈출이야? 그 학습 문학을 읽는 거. 자,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한다. through 뭐를 통해서? vicarious라고 하면은 대리의 그리고 간접적인 이란 뜻이 있어. 대신해주는 거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간접적인 동일시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이제 삶들과 다른 장소들과 이제 시간들 그런 것의 비교를 통해서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어떤 뭐 탈출에 있어서 우리는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즉 uniquely human ability to explore an alternative set of ideas and experience that are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and that may not even be real.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런데 자, 그것이 독특하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그것이 독특하게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시 이게 문장이야? 이 대시 문장을 이끌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뒤에 명사밖에 안 남아 있어?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시 형용사로 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독특한 인간의 능력이야. 자, 근데 뭐 하고자 하는 능력이냐면은 탐험하고자 하는 능력이야. 잠깐만. 뭐를 탐구하려는 그런 그 능력이냐면은 그 대안적인 일련의 생각과 그 다음에 경험들을 탐구하는 그 독특한 인간의 능력인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콤마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이 imagination이라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거지. 상상력이 인간이 뭔가 이제 대안적인 일련의 생각과 경험들을 탐험하는 그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데, 근데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set of ideas랑 experiences를 대절이 수식해주고 있어. 뒤에는 대절이. 자, 그게 뭔데? That are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우리의 그 지금 현존하는 그 환경 바깥에 있는 생각과 경험인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지금 대시 2개가 있네, 그치? 주관대가 2개가 있어서 이대 또
뭐겠어? 여기 앞에 있는 ideas랑 experience를 이 대시랑 같이 꾸며주고 있는 거야. 또 무슨 생각, 무슨 경험이냐면은 심지어 진짜가 아닐지도 모른 may not even be real 실제로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생각과 경험들 그런 것들을 탐구하게 해주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우리는 그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지 상상이라고.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길게 읽은 이 수식어 부분이 그냥 상상력을 설명해주는 표현이었던 거야. 자, as opposed to perception that receives and possesses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하면은 자, opposed to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뭐와 대비되는 이란 뜻인데 그 지각과 대비되는 이란 뜻이야. 자, 무슨 지각과 대비되냐면은 자, 또 주관대가 수식해주고 있어. 주관대가 자, 주관대는 항상 이거 수일치 주의를 해줘야 돼 항상. 자, 근데 여기 지각은 단수기 때문에 단수동사 나왔어. receives and processes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외부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는 거. 지금 동그라미 2개 친 거는 병렬 구조야. 알겠지? 정보를 받고 처리하는 지각과는 대비되는 거. 그러니까 외부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몸 말고 이게 바깥쪽은 다 외부 세상이잖아, 그렇지? 이런 외부 세상,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이제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지각과 대비되는 거지. 그런 정보가 뭐가 있지? 외부 세상에서 얻어들이는 그런 정보가 뭐가 있냐면 빛도 있고 소리도 있고 쉐이프, 모양도 있는 거지. And find meaning in it 하면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find는 누구랑 병렬 구조냐면은 앞에 있는 단수동사 s 붙어져 있는 동사 보니까 이거네, 그치? 그래서 이런 지각과는 대비되는 거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외부 세상에서 받아들인 그런 정보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 뭐가 있을까? 선셋, 태양이 지는 거. 우리 석양 질 때 뭔가 많은 의미를 생각하지, 그치? 그 다음에 심포니, 교향곡. 우리 노래 들으면 또 많은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집, 그다음 그런 것들과 대비되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짝대기까지가 지각을 수식해주는 거야. 지각이라는 거는 외부 세상에서 우리가 인지하는 빛, 소리, 모양과 같은 거고, 그리고 석양, 교향곡, 집과 같이 우리가 이것도 외부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것들이잖아, 그치? 그런 것들 그 외부 세상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지각인데 그런 것과 대비되게 상상 속에서는 이 과정이 이제 거꾸로 되어져 있는 거야. 지각이라는 거는 딱 이제 뭔가를 인지를 해, 지각을 해.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를 찾는 거야. 근데 상상력은 그 과정이 거꾸로 되어 있대. 자, translating the words we read. 자, 우리가 읽고 있는 단어를 뭐로 바꿔? What they signify. 그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가 원래 있어.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분사랑 콤마랑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분사구문이네. 분사구문이면은 주절의 주어 위가 바꾼 거네. 능동적으로 우리가 바뀜당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는 단어를 그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populate 채웁니다. 내부의 세상을, 내면의 세상을. 자, 근데 어떤 세상을 채우냐면은 in which라는 관계부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자, imagery, 상상이 창조가 되어지는, 기억 속에서 창조가 되어지는 그런 내면의 세계에 채우는 거지. 알겠지?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이라는 단어를 읽어. 그리고 나서 picture, 상상하는 거야. 자, picture가 동사로 나오면은 이게 이미지화 시키는 거잖아, 마음속에.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야. 그런 제현물을, 집이라는 제현물을 기억으로부터, 메모리로부터 이제 집이라는 제현물을 상상해내는 거야. 자, 시연이가 이제 집이라는 단어를 읽었어. 그러면 시연이 머릿속에 상상 속에 그 집의 모습이 그려지겠지. 자, it is our imagination. 이것이 우리의 상상력이야. 즉, 이게 지금 콤마 뒤에 있는 표현이 이제 imagination 상상 수식해주는 거야. 복잡한 interweaving, 그 복잡한 결합인 거지. 서로 얽혀져 있는 거. 근데 이 상상력이라는 게 어떻게 뭐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냐면은
인식과 기억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인식과 기억이 어떤 거냐면은 문학이 activates, 활성화시키는, 문학이 만들어내는. 근데 문학이 뭐 하면서? releasing a latent creativity that pleases 하면은, 자, 릴리즈가 풀어내는 거잖아. 방출해내는 거잖아. latent, 잠재적인 창의성을 드러내면서. 자, 근데 어떤 창의성이냐면 that pleases, please가 일형식이어가지고 지금 동사만 딸랑 하나 나온 거야. 지금 여기는 그 please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이 대신 주관대로 나온 거야. 주관대로 나왔다는 거는 수일치 선행사에다가 하니까 pleases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를 보고 단수로 나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즐겁게 해주는 그 잠재적인 창의성을 풀어내면서 문학이 활성화시키는 이 인식과 기억의 복잡한 결합이라는 거야. 뭐가? 상상력이. 이것도 상상력을 뒤에서 길게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대신 뒤에 주어 동사 다 나와 있으니까 목간대로 나온 거고, 이 누가 이제 풀어내냐면은 문학이 풀어내는 거야. 주절의 주어가 풀어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능동으로 나온 거지. 자, 이제 주제문 한번 봐보자.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이 필자는 may provide,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the blueprint, 그 청사진을. 자, 그래, writer, 쓰는 사람.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니까 작가지. 그러니까 작가는, 그러니까 설계도만 제공할 뿐이라는 거야, 독자들에게. 자, 그러나 the leader, 그 독자는 build literature's many looms 하면은 그 문학의 많은 방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작가는 그냥 설계도만 딱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채우는 건 누가 채워? 독자들이 채우는 거야. 독자들이 문학이라는 많은 방을 만들고, and like any satisfying occupation, 많은 다른 만족스러운 그런 활동들처럼 문학들도 gratifies, 만족시키는 거야. 우리의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능력들을. 알겠지? 자, 그래서 문학을 읽을 때 뭐를 발휘해야 된다? 독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작가가 하나하나 다 떠먹여주지 않아. 작가는 그냥 그 뼈대만 제공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우는 거는 독자들이 채워야 된다라는 거야.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런 얘기야. 여기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 한번 문제도 풀어보자. 여기 글의 주제. 음, 5번은 여기는 이제 그 얘도 나오고 이 단어도 나왔는데 그 문학적인 분석에 있어서 상상력보다 우위라는 거야. 로직이, 논리가. 근데 여기는 상상력이 더 중요했잖아. 그래서 그 논리의 지배, 논리적인 얘기는 안 나왔어.
상상력이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봐보자. 문학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치. 4번 한번 해석해 볼까? 응, 응, 응. 여기 이미지는 상상력의 기쁨. 그치. 플레저라고 하면 이제 기쁨이니까. 그래서 문학적인 경험에 의해서 부여된 상상력의 기쁨.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학이 상상의 나래를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야. 알겠지? 응. 자, 여기 질문 있어? 그러면은 여기 주제 서문결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자, 문학 읽기는 상상력을 활성화하여 독자가 스스로 의미와 이미지를 구성하게 한대.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핵심 내용은 문학이 상상력을 독려한다. 독자의 상상력을. 그래서 문학은 타인의 삶, 시간, 공간을 간접 경험하게 하며 인간 고유 능력인 상상력이 작동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각이라는 거는 외부 정보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거야. 외부 정보를 보고서, 그러니까 나 이거 핸드폰이라는 거 인지했어. 그 다음에 의미를 형성하는 게 지각인 거야. 먼저 지각 먼저 하는 거지. 근데 상상이라는 거는 단어를 떠올려내. 그러면 내 기억을 활용해서 내부 세계를 구성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기억을 활용을 하는 거. 집이라는 단어를 딱 봤어. 그러면은 시연이 머릿속에 이제 집에 대한 기억이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연이 머릿속에 이제 내부 세계가 집에 관한 어떤 상상력의 나래가 계속 펼쳐지는 거지. 그래서 과정이 반대로 작동이 되는 거야. 지각이랑 상상이라는 게. 자, 근데 문학은 이제 뭐 상상만 해선 돼? 아니야. 지각도 있어야 돼. 당연히 눈이 있어야 활자를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기억에 결합된 상상 활용을 유도하는 거야. 한마디로 문학은 상상도 하는데 일단 먼저 지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활자를 지각하지 못하면은 글을 어떻게 읽겠어, 그치? 자, 그래서 작가는 설계도를 제공하고 독자는 이제 그 설계도를 보고서 의미와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야. 상상을 마음껏 펼치는 거지. 먼저 지각부터 한 다음에. 자, 그래서 문학은 결국에 이 글을 요약하자면은 독자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활동이야. 그리고 의미는 독자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작가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작가는 그냥 뼈대만 제공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독자들이 상상력으로 다 채워나가는 거지. 알겠지? 자, 여기 질문 있어? 문학적인 경험이라는 게 그냥 독서 활동 얘기하는 거야. 그냥 문학 작품 읽는 거 그 문학 경험이라고 하는 거지. 또 있어 질문? 그러면은 우리 6강 끝냈고 21강은 저번에 끝냈고 이제 11강, 22, 23 이렇게 3개를 하면 되는데 그 월요일에 11강은 그냥 4개 싹 다 끝내버리자.